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이 되는 여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재미가 붙어버린 케이스예요. 인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3학년 때쯤 갑자기 공부를 해야 할 의미를 찾게 되었고 갑작스레 성적까지 쭉 올랐어요. 1, 2학년 때 흔히 듣는 개론, 입문 과정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 교수님들을 찾아가 질문 세례를 했습니다. 1학년 때 강의에 대리 출석 또는 툭하면 수업 제끼고 놀러 다니다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에 열정을 보이니 교수님들께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예뻐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가속도가 붙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교수님 추천으로 해외 학회 구경도 가게 되었고 교수님 추천으로 여러 경험을 익히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꽤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0대에 제 연애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해서 잠시 경험했던 CC 한 번이 유일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모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대학교 때 CC로 만났다가 군대 가면서 헤어졌던 전 남친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기간도 워낙 짧았고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느라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시기가 엇갈리면서 서로 감정 정리가 쉽게 되었었거든요. 전 남친이 엄청 반가워했고 저 역시 싫지 않았습니다. 같이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헤어진 연인이 아니라 오랜만에 동창 만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편안함?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고요. 그 친구는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하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설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귀기로 하고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너가 쓴이니? 라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모르는 번호이기도 했지만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라 세우고 답하기도 애매했어요. 출근 중이었거든요.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았더니 어른이 연락했는데 기다리게 하면 되니? 너무 당황했지만 여보세요? 누구시죠? 운전 중이라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셨나요? 라고 답해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차를 마무리해서 조금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말하면 너가 아니?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야지. 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전 아침부터 세상에 쌓인 게 많은 누군가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으니 끊겠습니다 하고 그만두었지요. 그런데 분명 처음 메시지엔 너가 쓴이니? 하면서 제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찜찜한 기분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남친을 만나 이런 말을 하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언제부터 연락이 왔냐, 어떤 욕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번 전화 오면 신고할 거라 했더니 그냥 이참에 번호를 바꾸는 게 어떠냐고. 자기가 새로 나온 폰 마음에 들어서 꼭 사고 싶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요. 선물 주면 너가 싫어할까봐 참고 있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본인 생일이니 커플로 폰 바꾸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폰 번호도 새로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그냥 예전 번호 미련도 없었고 예전 폰에 저장된 사람은 많지만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이참에 정리하자 싶었고 간단히 바꿔버리면 스트레스 더 받을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폰 새로 한 지 4년이 지나서 그럴 때도 되었다 싶었죠. 뭐 기분 좋게 휴대폰도 새로 바꾸고 번호도 바꾸고 즐겁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제 SNS에 이상한 악플이 달린 겁니다. 둘이 산 폰 찍어서 올린 글에 폰 바꾸면 연락 못할 줄 아나 보지? 라는 댓글을 보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돌고 남친도 그걸 보았어요. 제가 태그를 해놨거든요. 그날 저녁 남친이 좀 만나자 했는데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끝까지 들어주라고 합니다. 사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 돌싱이었나? 뭐지? 싶었는데 남친의 말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본인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고. 그리고 재혼하신 분께 딸이 있었는데 본인에겐 누나죠. 처음엔 본인도 사춘기 때라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엄청 어색한 감정이 전부였대요. 그저 몇 마디 하다 보니 말도 통하고 누나라고 부르고 가끔 용돈도 받고 잘 지냈다고 해요. 근데 군대를 간 사이에 누나가 만나던 남친과 이별을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욕도 하고 헛소리하고 갑자기 벽에 머리를 쿵쿵 박기도 하고요. 본인이 제대하고 어른들 설득해서 정신과 진료 갔다가 바로 이 사람은 상담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2년 정도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차도가 있어서 퇴원을 하였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사람 하나 타겟 정해서 괴롭힌다고. 괴롭힘을 당한 게 주로 새엄마였는데 별일 아니게 넘겨서 그냥 술만 먹지 않도록 살피는 중이라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민 끝에 시골로 내려가셔서 사람 별로 없는 곳에서 생활하니 누나의 일탈 행동은 없었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저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누나인 것 같다고. 이 일 내가 조용히 참아달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본인이 하기까지 고민 많이 했다. 설마 그 괴롭힘이 나에게까지 올 줄은 생각 못했고 제가 새벽에 욕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의심이 되었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합니다. 증세가 다시 심각해진 것 같으니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병원에 보내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미친 여자의 미친 행동이라 생각하면 그나마 직접적인 해코지가 없을 테니 안심이지 않겠냐고요. 놀라기도 했지만 남친이 불쌍하기도 했고 나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병원에 보내고 또 피 안 섞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한다는 것도 저는 나름 현명한 결정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음에서 접었고요. 한동안 그 여자의 악플이 없던 건 아니어서 그냥 비공개로 돌리고 있다가 2달 전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SNS는 정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친 가족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저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친 가족이 저를 궁금해하고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되었지만 아직 남친과 결혼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 전이기도 하고 물론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연애가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좀 양해해달라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너 누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 라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훅 바뀌어서 결혼과 누나가 연결되니까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 누나와 한 가족이 된다는 게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친에게 내색하지 않고 아직 결혼 이야기 안 나온 상태에서 부모님 인사하는 게 너무 갑작스러워 그러니 조금 기다려달라 했죠.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기라는 걸 써요. 말이 일기지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내가 꼭 기록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생각, 또 가끔은 그날 들었던 감정을 정리해서 적어둡니다. 또 1년 계획을 적어두기도 하고 무언가 계획하는 것도 적고 연초에 계획을 적지만 연말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기 위해 그 기록을 보고 또 생각을 적어보고 이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소중한 시간들 더 잘 보내고 그때 해둔 기억들이 추억들이 되기도 하고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기도 하죠. 그걸 다이어리에 적는데 그날 누나 때문에 결혼 안 하려는 거냐 라는 말이 나오고 들었던 생각을 적었어요. 그리고 지난 설에 남친 아버님이 잠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부담 갖지 말고 얼굴만 본다 생각하라 설득하셔서 점심을 먹고 제 차로 역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점심 먹다가 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가방에서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 아무 말 없이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가방에 다이어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찾았죠. 누가 가져간 건데 그게 나올 리가 있나요? 계속 찾다 없어서 허탈하다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에 적어놓은 것들 너무 소중하지만 어쩌겠어요. 새롭게 마음을 다시 잡자 생각을 하고 첫 장에 메모를 하고 있는데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대체 우리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다니냐? 우리 집 지금 난리 났다고. 새엄마 뒤로 넘어가고 아빠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대노하셨대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날 제 가방에서 뭔가 떨어져서 봤더니 일기더라. 그래서 이 여자 생각하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착한지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서 두 분이서 서로 꼼꼼히 보셨다고 합니다. 병원 가신 분과 한 가족이 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말처럼 쉬운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글도 있었고 남친 누나라는 사람에게 처음 전화 받았던 날의 기록도 있었거든요. 계속 이런 연락 오면 신고할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일일이 기억도 잘 안 나는 기록들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혹시나 이걸 누군가 알게 되면 본인들 동네 창피하다. 우리 가족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 하시며 화가 나셨대요. 내가 어디에 무슨 말을 하고 다녔냐. 나는 내 일기에 뭘 적지도 못하냐. 내 생각, 내 마음 못 적냐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할 말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라도 했나요? 내 일기에 적지 못할 말이 뭐가 있나요? 욕을 썼다 하더라도 일기는 일기죠. 그냥 전 제 생각을 메모한 것인데 그것을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겠다며 아버지가 난리라고 당장 와서 사과를 하던지 뭘 하던지 마무리하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분 너무 더럽고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정상이 아닌데 남친도 그다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일기를 쓴다는 건 그만큼 교활한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폰에 기록하면 될 걸 굳이 손으로 쓴다며 아무도 못 보게 그리 혼자만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냐고. 제정신 아닌 거 맞죠? 전 이 와중에 제 다이어리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하나 고민 중이고요. 일주일 후 후기입니다. 헤어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을까요? 저 그날 사건 이후로 생각한 건 딱 한 가지. 다이어리였습니다. 당연히 남친과는 끝이죠. 우리 이만 헤어져. 이런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화가 통해야 말이죠. 내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이 너무 쓰레기통에서 썩는 것 같은 기분에 힘들었습니다. 남친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연락했습니다. 내가 명예훼손 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명예훼손이라면 너희 가족은 도난이라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금 집 주소 말하라고, 퀵을 시키던지 내가 가서 찾아오던지 좋은 말로 할 때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퀵을 보내자니 내 돈만 많이 나오겠다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사실 제 동생이 헬스 광이에요. 트레이너이긴 한데 머슬 코리아 나갔다 오고 또 그 대회에 나갈 사람들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데 동생이 마침 그 부모님이 사는 시골과 멀지 않은 곳에서 훈련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래 하니 좀 너가 가져다 줄 수 있겠냐 하길래 동생이 걱정 말라고 대신 고기 뷔페 쏘라고 하길래 일단 그러겠다 했죠. 그 사이에 그놈에게 온 문자에는 주소랑 너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리고 뭐고 우리 집에서 대접받을 생각, 점수 얻어서 이쁨 받는 며느리 될 생각 접어야 할 거야. 이놈이 이제 미쳤나 봅니다. 그간 메시지에 온 것들 다 캡처해서 남동생에게 보냈어요. 저도 좀 막 나가긴 했지만 너무 화도 났고 법의 절차 다 따지다가 제 다이어리도 제 멘탈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동생이 접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저녁에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노인 공경, 어른 공경 해야 하죠. 그런데 제 일기 훔쳐가 제 멘탈 확인한다 하고 명예훼손 운운하고 앞으로 내 생각 하나하나 다 검사할 거라 하시는 그분들 어른 대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영상에는 그분께서 아가씨, 내가 나이를 먹어서 생각을 올바르게 못했나 보네. 용서하시게 라며 잔뜩 긴장해서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약간 죄스럽기도 하는 마음은 개뿔, 솔직히 많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내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남친이라는 사람 연락 없습니다. 제 남동생은 그날 함께 운동하는 팀과 함께 찾아가서 우리 누나 물건 가져간 도둑이 여기 있다고 들었다. 물건만 조용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못 참겠다. 도둑이 누나를 협박했는데 사과 똑바로 하셔라. 그러면 조용하게 올라가겠다 했나 봅니다. 제 남동생이 인상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제 소중한 다이어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갔어요. 인상이 그만큼 무섭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툭하면 우는 마음 여린 애인데 한번 화나서 인상 쓰면 꼭 주변에서 먼저 겁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동생이 한 행동이 너무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고작 돈이 아닌 일기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게 빨랐을까요? 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따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폰은 그 사람 회사로 보내버렸어요. 전 다시 새로 장만하려고요.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미련 하나 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 폰 사용해 보려고요. 나름 어디에 말하기도 그래서 메모한 거 다시 돌이켜보면서 엠마TV에 사연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너무 나쁜 여자라 욕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진짜 일기에도 쓸말 안 쓸 말 가려야 한다니요. 집안 망신 시킨다고요. 복사해서 쓰니 망신 준다는 그분들 개념이 너무 이상하다 생각 듭니다. 쓰니 아무쪼록 다이어리 찾은 건 다행인데 조금 후에 전 남친이란 분이 찾아올까봐 살짝 저는 걱정이 돼요. 끝까지 마무리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일만 가득하세요. 화이팅! 사연 용기 내서 보내주신 쓰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엠마TV 찾아주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되세요. 화이팅!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엠마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